봉사하고 싶은 사람? 네, 그렇게 시작이 됐고요. 예, 저는 이경렬입니다. 봉사에 대해서 조금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처음부터 제가 의뢰받았던 건 아니고요. 이 지경이 올 줄 모르고 시작을 했습니다. 네, 저 소개를 좀 할게요. 제 이름은 이경렬이고요. 직업은 제주 폭력피해 이주 여성 상담소에서 지금은 1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인권, 그리고 모두 다 동등했으면 좋겠다, 수평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회 참여, 봉사활동 했던 분야는 한길정보통신학교 일명 소년원이라고 하지요. 거기랑 제주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이 두 군데에서는 멘토링 봉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교도소라든가 세계시민교육이라든가 폭력예방교육은 강사로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경험했던 봉사들은 창암재활원이라든가 요양원, 기타 복지시설에서 웃음치료, 음악치료 등을 했었고요. 전 직업은 제주은행과 그리고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직업 활동을 했었습니다. 여기 이 사진에 나오시는 분은 지금 카카오 대표시죠. 윤호영님. 제가 악수를 하는 시기에는 다음에 공동대표였던 것 같아요. 부사장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제가 유명한 사람에서 사진 찍었던 건 아니고요. 제 일생일대의 어떤 교육을 받으면서 가장 대접받은 기분이 들어서 수료장을 주시길래 제가 오랫동안 손을 잡았습니다. 기분이 좋아서. 그랬더니 이게 다음에서 검색을 하면 나오더라고요. 네. 이 사진은 제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했던 일이 사회 참여를 안내하는 역할을 했었어요. 이를테면 사회공무원이죠. 공무원 퇴직하신 분들이 나중에 퇴직 이후에 어떻게 사회활동과 연계하는 보람을 찾아갈 것인가를 연구를 하던 끝에 만들어진 하나의 부서예요. 만들어진 지가 오래되진 않았죠. 제가 여기에서 한 5년 동안 사회참여 일을 컨설팅을 했었는데요. 그때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소년원이에요. 소년원에서 검정고시 교육을 했던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고맙다는 편지를 전달하는 포옹하는 모습이고요. 여기는 검정고시에 앞서서 떡을 가지고 가서 엿이랑 떡이랑 가지고 가서 꼭 합격을 기원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도서관 안에서 이 활동을 했었고요. 자, 자원봉사 이론에 대해서 조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자원봉사는 일방적인 있는 사람이 조금 부족한 사람한테 일방적으로 주는 거였다면 지금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그리고 의무와 사회적 책임으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특성하면 여러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4가지로 이렇게 압축을 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죠. 자발성, 공익성, 무복수성, 그리고 지속성. 하나씩 이제 사례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언제적 일인지 기억들이 나실까요? 그렇죠. 2007년도에 태안에 기름이 유출되어서 전 세계에 누수를 탔던 모습입니다. 당시에 전문가들이 말씀하시기를 30년 이상이 걸려야 복구가 될런가 말런가 할 것 같다. 아니면 100년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미디어 보도가 엄청나게 떠들어댔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했죠. 10년 만에. 이거는 2017년도 SBS 뉴스에 나왔던 모습입니다. 위에 게 기름 유출됐던 모습이라면 10년 만에 이렇게 복구된 모습을 보여주고 이제 조개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줬던 자료입니다. 이렇게 공익성을 만들어낸다는 거를 사진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있죠. 당시 태안 앞바다에서 자원봉사했던 사례들을 들어보면 정말 웃고 웃지 않을 수 없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혼여행 대신 태안 앞바다로 간다. 돌잔치 대신 돈을 기부한다. 어린아이 할 것도 없이 모든 사람들이 남녀노소가 그렇게 봉사활동에 참여해서 이렇게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거는 제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만났던 어르신들이 하는 봉사활동의 일종입니다. 굉장히 많은 봉사단체가 있는데요. 이거는 머리 하얗신 분이 하얀 분한테 밥을 먹여드리고 있는 모습이지요.
우리가 팔이 있는데도 어느 순간 너무 오래 써서 그런지 많이 써서 그런지 식사조차 앞에 음식이 있는데 스스로 숟가락을 들을 수도 없는 그런 분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 분들한테 음식을 떠먹여 드리는 모습입니다. 이분들은 1년에 한 번은 자기들이 자비를 모아서 또 이렇게 거기에서 필요한 생필품을 이렇게 전달하는 모습으로 또 만나기도 합니다. 여기는 서귀포 봉사단인데요. 장애인 복지시설과 봉사를 같이 하고 계시는 단체인데 처음에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이 아내들이 나 맨날 가봐도 그냥 반기지도 안 하고 그건 재미도 없어. 한 1km 정도 산책 봉사를 합니다. 장애우들 있다 보니까 1대1 이렇게 매칭을 해서 앞뒤로 서서 다니죠. 근데 어느 날부터는 막 놀아요. 지네들끼리요. 당신들끼리 이렇게 놉니다. 게임도 하시고 맨손 체조도 하시고 이제는 반가워도 하시고. 제가 어떤 분은요 75일 동안 아무 말도 안 하는 멘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니 청소년 약간 불량한 나이 소개시켜져 가지고 멘토링 허행 가신 뒤 날 봐도 인사도 안 하고 고개만 땅바닥만 보고 있어서 정말 갑갑했다. 근데 75일째 말을 걸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본인의 재능이 더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래야 보이는 것도 있고 서로 교환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쭙니다. 아니 돈도 안 주고 딱 바쁜데 뭐하러 그쪽으로 가시냐고. 그럼 안 하시면 되지 않겠냐. 근데 갔다 오면 기분이 좋아 이래요. 뭔지 모르지만 자기가 동네 경로당에서 앉아서 웃고 떠드는 사람들과 나는 뭔가 달라라는 으쓱하는 마음이 있대요. 그게 보람이 아닐까 그런 얘기를 하셨고요. 자기가 직장을 30년, 40년 다니면서 몰랐던 자기에 대해서 알게 되는 그런 기회, 자기 성장의 기회가 됐다. 그리고 자기는 너무나 우물난 개구리였던 것 같다.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가 생겼고 그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내 자신이 참 자랑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자, 이분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뭔가 필요할 것 같으세요? 그래 보이시죠? 노인이죠. 노인에게도 당연히 인권은 있죠. 자, 이분에게는 뭐가 필요할까요?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어머니세요. 이분은 저희 어머니가 아니시고 동네 분이시고요. 저희 어머니 그리고 이거는 60세쯤에 찍은 사진인 것 같아요. 근데 이분에게 무엇이 필요할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아무 대답을 안 하셨어요. 모르는 게 당연해요. 그렇죠? 여쭤봐야 되죠? 만나봐야 되죠? 섣불리 이분한테 이제 난 그만 일 합석에 돈 들이크다 하면 좋아할까요? 이분은 이게 낙이세요. 이분은 해가 뜨기 전에 밭에 가시고 해가 지는 것과 같이 집에 들어오시는 게 본인의 낙이신 거예요. 못 살지 않으세요. 저희 어머니 병원에 제가 모셔간 모습이에요. 너무 과하게 하면 싫어해요. 자기를 바보로 한다고. 여쭤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사람한테는 뭐가 필요할까요? 이건 저예요. 전 이 당시에 무릎 인대 수술하고 나서 모든 게 도움이 필요했어요. 화장실도 혼자 갈 수 없었어요. 화장실 이렇게 발 길게 뻗고 가는 화장실 있을까요? 잘 없어요. 장애인 화장실이 있는데도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인도 블록이 저한테는 큰 산이었다는 걸 이때 처음 알게 됐습니다. 인도 블록과 도로와 그 잠깐의 0.5cm의 높이가 저는 넘을 수 없는 산이었다는 걸 이때 알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2008년도에 창암재활원에서 하는 사진을 누가 보내줘서 하나 건졌는데요. 1급 장애인이죠. 근데 이 친구들한테 하면서 저는 그 음악에 대해서 배우면서 했던 거여서 배움의 일환으로 다가갔지만 이때 어떤 신부님을 만나서 들었던 말이 가슴에 콕 와닿습니다. 장애인이라고 아무 말 못한다고 누워만 있다고 뇌병변이라고 좋아하는 색깔이 없을 것 같아? 독일에서 자기도 배운 거라고. 그 친구가 무슨 색을 좋아하는지 7년 동안 들여다보니까 나오더라는 거죠. 저는 단기간에 봉사해서 그렇게 자랑할 거리는 못했지만 이 친구들한테도 음악이 도움이 됐었다는 기억이 납니다. 이것도 제주 케어하우스에서 제가 했던 저예요. 여기 저 안 닮으신가요? 저예요.
케어하우스에서 아파 봉사를 하는 모습인데요. 네, 이분들한테 무엇이 필요할 건지는 자세히 들여다봐야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누구한테나 인권은 있고요. 청소년 영유아 이들에게도 다 인권은 있죠. 초등학교 사회책인가에 인권이 이렇게 잘 설명이 되어 있었던 걸 제가 찾아왔는데요. 나이, 성별 관계없이 누구나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아갈 마땅한 권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한테 인권이 뭔가를 보려면 이런 게 아닐까요? 우리 너무나 많이 봤던 사진이죠. 누군가는 경기를 보고 싶은데 볼 수 없는 거.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죠. 근데 어린애들한테 답을 물어보면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냥 울타리를 허물면 너무 쉬워요. 근데 우리는 고민합니다. 넌 줬어 말았어? 난 줬어 말았어. 네, 다투죠. 다양한 시간으로 바라보고 그들한테 필요한 게 뭔가 직접 물어보는 그런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는 제가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랑 몇 번 만나서 퍼포먼스를 했던 건데요. 제가 나름 사회 참여를 한다 그러고 그리고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회 사람들이 많이 이해하길 바라는 입장인데 나 혼자 중얼중얼 하느니 뭔가를 해보겠다 싶어서 네 사람이 모여서 퍼포먼스를 기획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산지청과 신제주 그리고 한라대학 대강당에서 공연을 한 적이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한라대학이 아니고 비정규직센터예요. 거기에서 이제 이런 모습으로 이 사람이 힘이에요. 이 사람은 힘, 이 사람은 약자 이런 것들을 표현을 했고 누군가의 제3자의 도움이 온다면 이도 같이 세상을 인권이 다 골고루 갈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내용을 담아서 제가 기획을 했고 공연을 했던 모습입니다. 네, 누구한테나 인권 보호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자원봉사 수칙 다 아시겠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신의 시간과 재능에 맞는 봉사 일감을 찾으셔야겠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목욕봉사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것도 이제 지인이 놀고 있으니까 애엄마가 놀고 있으니까 우리 같이 가자 이렇게 손 끌어서 그냥 막연하게 간 거예요. 갔는데 30대였는데 대중목욕탕에 어르신들 모시고 갔는데 민망해서 내 몸도 못 추스리겠더라고요. 같이 저를 데려갔던 사람한테 그 피드백을 듣지는 않았지만 아유 저 젊은 애가 저렇게 가만히 있나 그래 얼마나 얄미웠을까 싶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한테 맞는 그런 봉사일감을 찾는 게 중요하겠고 그건 시간이 걸리더라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일감이 맡겨졌을 때는 삐죽거리지 말고 좀 잘 수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 기관의 규칙 가보면 그 처음에 봉사를 가실 때는 그쪽 기관에다가 여기에서 저희들이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인지 꼭 지켜야 될 건 무엇인지 그런 걸 여쭤보는 그런 시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말씀하셨어요. 자기 미용 기술 배워가지고 머리를 잘랐는데 마음에 안 들어 하더라. 자기의 기술을 좀 더 그분들이 봉사 대상자가 마루타가 아니고 그분들한테는 기술을 펼칠 수 있는 자신을 연마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쪽 기관 담당자는 마찬가지지만 또한 같이 동아리에는 분명히 리더가 있으실 거예요. 리더가 문자를 보내면 답장 정도는 깔끔하게 보내주는 그런 센스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하는데요. 제일 마지막에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봉사를 하다 보면 제주도는 특히나 너무나 좁아서 아는 사람들을 걸러걸러 만나게 됩니다. 근데 다녀오셔서 또 자랑한답시고 얘기하다 보면 그분들의 사생활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개인정보 보호가 엄청나게 엄격해지셨죠. 그래서 사진 찍는 거, 그분들의 개인정보 유출하는 거는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헬퍼스 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자원봉사를 했는데 그 마음과 정신이 높아지는 상태라고 하지요. 강아지가 염소한테 우유를 먹여주고 있습니다. 도와주는 사진이에요. 도와주는 이미지를 제가 몇 개를 가져왔습니다. 눈높이를 맞추는 거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요.
남을 돕고 난 뒤 며칠 동안 지속되는 심리적 포만감. 어쩌면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봉사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음악 봉사를 했었는데요. 그때 가수를 했던 분께서 저한테 봉사단체에 끼워달라고, 단체는 아니지만 같이 가겠다면 저는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모시고 몇 번 다녔었는데 한 몇 년 뒤에 연락이 오신 거예요. 이제 봉사 안 가냐고. 왜요? 그랬더니 요즘 일이 잘 안 되는데 그때 봉사 갔다 오면 그렇게 일이 잘 풀리더라. 그렇게 연락이 와서 또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초등학교의 과제물이었어요. 많이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기에 이렇게 주제가 되어 있습니다. 난 행복한 사람. 그리고 다음 그림을 보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그림 속의 아이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5분간 그림을 보며 난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생각해 봅시다. 두 가지 문제를 주어져요. 그런데 이 초등학생 아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번 답에는 굶은 아이가 길모퉁이에 쭈그려 앉아서 배가 고파 바닥에 떨어진 빵가루를 주워 먹고 있어요. 현상을 이제 분석을 한 거지요. 두 번째 문제의 답은 이 친구는 이렇게 씁니다. 남의 아픔을 보고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아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같이 아픔을 해결해 주려고 할 때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것이다 라는 답을 썼죠. 네, 인터넷에 9시 뉴스까지 나왔던 자료여서 다 하실 줄 알았는데 박수가 나와서 뿌듯합니다. 네, 저도 이렇게 그 봉사를 하는 가치를 물어보면 저는 제 자아 실현을 하고 싶어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 자아 실현은 제가 이제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하고 싶은 거는 행복인데요. 봉사를 갔다 오면 뭔지 모른 뿌듯함과 행복이 있더라는 거죠. 그들한테 행복을 나눠준다기보다 제 행복을 찾는 게 어쩌면 자원봉사라는 그런 곳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